오늘 본위원은 경북 장기 추진사업,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상주 도심 지역 개발, 작은 학교 및 입학생이 영명인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경북의 발전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경북 장기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하천 정비 사업을 제외한 장기 추진 사업은 88개 사업으로 공공시설과 인구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34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장기 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는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으로 예산은 1조가 넘습니다. 88개 정도의 장기 사업 가운데 현 시점에서 30여 개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완료되는 장기 사업 중에서 사업 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 개 사업에 달합니다. 사업 추진율이 낮은 이유를 보면 기본계획이 변경됐거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깊이 있게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359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 총 4,178km이고 안동과 봉화, 상주 등 8개 지역에 228km 이상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 재해나 자연환경 등에 따른 재해 예방과 하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도시국 하천과에서는 현재 54개의 하천 정비 및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 및 재해 예방 사업은 21개 시군의 5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4,340억 규모이며 포항 3,609억, 경주 2,529억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3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초에 계획한 사업 완료 기간에서 2년에서 3년 등 연장된 사례도 있는데 사업이 왜 연장됐는지 그 이유도 없습니다.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 사유를 보면 상위 계획인 하천 기본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본 계획이 재수립 중이거나 민원이나 사업 구간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지되고 있습니다. 장기 추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 수립을 변경하거나 설계 용역을 중지하게 되면 완료 기간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업을 사업비만 무리하게 예산 편성해 놓으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은 예산이 없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추진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범위와 방향, 사업비와 설계 등 사전에 철저한 사업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장기 추진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관광산업개발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종합발전계획 제7차 관광계획이 2022년 수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조 5,643억 원에 달합니다. 7차 관광계획은 코리아를 비전으로 경북의 신라, 유교, 가야 문화권과 백두대간, 동해안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세계 수준의 문화, 생태 관광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글로벌 수준의 관광도시 조성, 권역별 명품 관광지 개발 추진, 지속 가능한 경북 관광 혁신 체계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관광 권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힐링 관광권은 전통과 산림 기반의 거점, 해양 레저 관광권은 역사와 바다 관광, 대도시 관광권은 대구와 연계한
여가 생활관광의 중심지로 낙동강 가야 및 신라 문화를 연결하는 설정입니다. 상주는 경상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며 후백제와 신라 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에서 7차 관광계획에는 아쉽게도 상주시의 관광 발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1차에서 7차까지의 관광계획을 보면 상주의 생태자원이나 관광자원 활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과연 상주가 경상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상주는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경상감사가 있었고 상주읍성이 존재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훼손된 상주읍성 성문과 성벽을 복원하여 경상도의 정통성과 전통문화도시를 부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총 2,253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762건, 국가등록문화재 66건, 도지정문화재가 840건, 문화재 자료가 584건이 있습니다. 2023년 문화재 증가 현황을 보면 영천 7개, 안동 5개, 경주 4개의 문화재가 지정되거나 등록된 되었지만 상주는 지정되거나 등록된 문화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상주시는 신라 문화유산의 뿌리지만 많은 문화재가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습니다. 상주에는 오봉산 고분군, 병성 고분군, 혼영가야, 사벌국, 읍성 등 발굴이나 복원이 필요한 역사 유적지나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북의 1차부터 7차 관광계획에는 상주의 문화재와 다양한 자원들이 빛을 내지 못한 채 빠지거나 제외되어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제1차에서 7차 관광계획까지 상주의 관광산업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권역을 북부권, 서부권 등으로 설정했는데 상주시는 어느 권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상주시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7차 관광계획에 상주가 북부권으로 분류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경북의 문화유산 발굴 사업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주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은 왜 빠져 있으며 앞으로 상주의 문화유산 발굴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상주 도심 내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는 서북쪽의 내륙에 있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동쪽으로 구미시와 의성군, 서쪽으로 충북 보원, 옥천, 괴산군, 남쪽으로는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북쪽으로는 문경시와 예천군으로 접해 있습니다. 상주시 총 면적은 국토의 1.3%, 도면적의 6.6%를 차지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번째로 넓은 지역이며 인구는 9만 5천여 명입니다. 상주는 소백산맥의 천왕봉, 문장대, 갑장산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임야 66%, 논밭 22%와 도로 하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상주는 문화와 복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 KTX 상주 역사 건립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권을 중심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계하여 도시의 중추적인 산업경제 및 정주 환경을 설정하고 도심권을 중심으로 서부권과 낙동권을 연계하여 백두대간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시의 지역상권 발전과 도심 발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주 시내 도심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는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생산 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도심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농사로 배불리 먹고 살 때는 이렇게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상주 도심에는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농경지가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심을 개발하려고 해도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생산 녹지 지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2023년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보면 22개 시군에 도비 4억 5천만, 시군비 10억 5천만으로 전체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주시가 1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2023년 직불제 지원 사업을 보면 24만 농가에 3,932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주시에 404억으로 가장 많은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와 직불금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주 생산 녹지 지역을 해제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의 많은 시군이 비슷한 실정이지만 상주도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주거 환경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진다면 인구 감소를 해소하는 데 조금은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상주시 도심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도심 내 생산 녹지 지역의 조속한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상주시는 지방소멸로 없어져도 좋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학교와 입학생이 영무형인 학교에 대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작은 학교는 총 342교로 전체 학교 939교 대비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비율을 보면 청송군 72.7, 성주 68, 봉화 65.4, 고령 64.7% 등 12개 시군의 작은 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체 494교 가운데 229개 교가 작은 학교로 46.4%입니다. 갈수록 작은 학교는 증가하고 있으면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 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산이나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도 우리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중학교가 한 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등학교로 31개 학교에서 입학생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입학생이 없었던 지역은 울진, 상주, 봉화군이 각 4개교로 많았고 포항, 안동시 각 3개교였습니다. 5년 후인 2028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을 보면 울릉 20명, 영양 34명 등 입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지역은 5개 군입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 흑산도의 홍도분교는 아이들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하자 홍도분교로 전학에 오는 세대에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 보도가 나간 방송사 유튜버 조회수는 151만을 상회하고 멀리는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학부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우선 시범적으로 홍도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거공간 4곳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선발 기준은 초등학생 학생이 많은 가정이 우선이고 같은 조건이면 저학년생이 많은 가정으로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들고 이제는 면 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는 지역과 마을의 교육적 가치를 넘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작은 학교 지원은 교육청만의 문제로 봐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갈수록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고 아이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학교에는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학교도 살고
마을도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중요합니다. 경북의 작은 학교도 살리고 인구도 유입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사노천 작은 말에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 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경북도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6.25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사노천 작은 말에 유학생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도와 상주시의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